최종선 선생이 와갖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사무장하고 조공분이하고 막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최종선 씨가 같이 바람이나 쏘이러 갈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를 태우고 우리를 이제 쭉 걸어 바람 쏘이 준다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쭉 인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쭉 돌고 나오면서 자기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재요. 그래 주안인가 어디에 집이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때 혼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장지부장 너무 좋아하지 마. 현재 민주화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좋잖아요. 지금 우리들 세상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렸으니까 이제 막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자기 형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나는 그때는 그냥 짚고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걸 귀담아 안 들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이분이 그때 평화신문에 나온 내용 보고 내가 그때 알았던 거지. 그 당시 때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래 노라고. 그래요? 그냥 흘려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 인천에서 그 당시 때까지는 80년도까지는 어쨌든 중앙정부 요원으로 있으면서도 동일방식이나 우리를 청면에서 바깥에서 도와줬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회사 입장을 두둔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암묵적으로 도와준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11.5군 그렇게 해서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계속 임금인상 투쟁하면서 이제 그렇게 투쟁하고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게 정화위원회 그 당시 때 정화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순서를 얘네들이 거쳤어요. 우선 먼저 너네 주동자들은 퇴살시킨다. 퇴살시키겠다. 그랬어요. 아니 먼저 정화조치가 공문이 내려왔어요. 정화조치가 공문이 먼저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거 부당하다고 해갖고 이제 본조에서 내려왔어요. 저기 노동청에서 한국노총 가서 한국노총에서 내려왔어요. 한국노총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린 부당하다 하는 걸 계속 공문을 보냈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것이 이 암묵적으로 탄압의 형태가 온다는 게 서서히 느껴졌지요.